네, 선지어머니 반갑습니다. 알고리즘이 답님 반갑습니다. 가을님 반갑고요. 피에타님 반갑습니다. 네, 사랑주님 반갑습니다. 홍방인가? 홍방님 반갑습니다. 네, 알고리즘이 답이다님. 네, 어저께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셨나요? 네, 업타운맨님 반갑습니다. 608님 반갑고요. 클럽하우저님 반갑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님 반갑습니다. 현주님 반갑습니다. 장수 발봉님 반갑습니다. 여유님 반갑고요. 자,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밤에도 이렇게 월드컵 경기를 안 보고 제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참 아쉽더라고요. 네, 저는 전반전만 보고 잠이 들었는데 정말 한국이 이만큼 실력이 올라왔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란이 웨일즈를 이기면서 일본 또 독일을 이기고 사우디가 또 어디를 이겼죠? 하여튼 간에 이걸 보니까 그게 생각나요. 과거에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이 2004년인가요? 2008년이죠. 네, 2008년이 베이징 올림픽이고 2004년이 아테네 올림픽이었어요. 자, 근데 아테네 올림픽인가 그 전 올림픽인지 제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 NBA의 그 농구 스타들 엄청 많잖아요. 네, 미국이 농구 최강국이에요. 근데 스페인인지 아르헨티나인지 네, 미국이 졌다는 거예요. 네, 그때 미국이 깨달았대요. 그동안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당연히 탑 클래스예요. 그냥 NBA 농구 경기를 붙었다면 무조건 미국이 이겼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인지 하여튼 그때 미국이 아르헨티나한텐가 어디죠? 하여튼 스페인한텐가 졌어요. 네, 져서 미국이 또 큰 충격에 빠집니다. 네, 자, 그때 수많은 외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농구라는 게 올림픽에서 그 수많은 국가들이 결국은 처음엔 미국이 우세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평등한 수준, 자, 평균적으로 일단 다 잘하게 되었다. 네, 자, 미국이 못해진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다 올라왔다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늘 다른 국가들은 낮춰서 봤는데 체격도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이런 데 엄청 커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방심하게 되면 지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영국 있죠. 영국이 압도적으로 잘했대요. 왜냐면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이 나오고 아르헨티나가 나오고 강호들이 탄생하고요. 유럽에서는요, 영국은요 저 밑에 있고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가 갔다가 스페인이 갔다가 독일이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엔 또 프랑스가 또 올라가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평균적인 수준이 쫙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또 남미권에서 잘했잖아요. 네, 브라질이 항상 우세를 펼치다가 그 다음 다시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평균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중동이든 아시안이든 간에 아시아 국가든 간에 동남아시아 국가 일본이든 한국이나 중국은 빼고요. 네, 이런 국가에서 세계 무대에서 자꾸 뛰고 경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란이든 사우디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체격 조건이 일단 커졌어요. 네, 유럽인들하고 비등비등한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아마 다 느끼셨을 거고 수준도 상당히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아시안 국가가 또 한 번에 세계를 놀래키는, 네, 물론 카타르라는 이런 지리적인 우세가 있지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카타르 있잖아요. 네, 유럽에서 오는데 얼마 걸리잖아요. 네, 얼마 안 걸립니다. 비행기 타면요. 네, 남미에서 오래 걸리겠죠. 근데 더위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 에어컨이 틀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경기 이점은 있겠지만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실력이 쭉 올라와서 지금 다 비등비등한 수준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 간격이요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그리고 1주택자가 있고 다주택자가 있다면요, 정보의 차이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유튜브 매체도 없고요. 네, 누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카카오 스터디 톡방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렇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실력의 차이가 컸고 정보를 먼저 안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지금처럼 정보의 홍수인 시대는요, 대부분의 부동산의 이 수준들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부동산에 대한 평균적인 수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즉 이게 규제에 대해서 너무 전 정권에서 규제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법과 세금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분석하게 되니까 실력이 껑충 뛴 겁니다. 껑충 뛴 거예요. 그리고 6년 내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지에 대해서는요 전문가가 되었고 호재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호재 수준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호재의 수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호재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분들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저는 투자자이기 이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볼 때 이 투자 철학으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투자 철학으로 접근하고요. 첫 번째가 투자 철학으로 접근하고, 두 번째는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제가 모두 다 갖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부동산이 나한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저는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네. 왜? 세금 구조를 제가 꿰뚫고 있잖아요. 1세대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할 때가 훨씬 더 유리할지, 다주택자 포지션을 갈 때 유리한지, 이렇게 세금을 했을 때 더 유리한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더 유리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은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 잡는다, 이게 또 능사가 아니라 나한테 최적화된 투자 매물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중심지 부동산을 샀을 때가 물론 가격의 절대적인 상승 금액 차이가 높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 있지만, 하지만 동일한 지역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 중심지가 있고 부산의 외곽지 명지가 있잖아요. 수익률 측면으로서는 또 부산의 그 명지라는 지역, 신도시라는 지역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 차익이 그런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 세법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비전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투자 철학이 일단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가진 투자 철학이 정답이 아닙니다. 네, 무조건 제가 가진 철학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투자 방법은요, 정답이 있어요. 투자 방법. 왜냐하면 사람들이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주택 수만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취득세 중과 풀리면은 투자 방법은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투자 철학보다는 어떤 지역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개별 매물이든 개별 물건이든 호재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랑 다른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투자 철학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 투자 철학은 투자 철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첫 번째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무조건 싼 걸 삽니다. 네, 싸다. 이 싸다 비싸다는요,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에요. 싸다 비싸다는요, 이 부동산이 처해 있는 이 사이클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회복을 하는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지, 이걸 보고 제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 자, 두 번째 원칙 뭐다?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는 겁니다. 즉, 제가 이 사이클, 부동산에 있는 수많은 사이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싼 매물을 잡고 싼 구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네, 싼 곳을 내가 찾으면 된다. 근데 그 싼 곳이 6대 광역시하고 광역시급 이상, 광역시급이 되는 그런 지방도시입니다. 어디죠? 어디예요, 여러분? 자, 6대 광역시가 어디 있습니까? 자, 6대 광역시 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서쪽, 북쪽부터 해가지고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이죠. 이렇게 6대 광역시가 있고요. 그리고 3대 대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요? 세종, 청주, 창원. 세종은요, 대전과 같이 합쳐서 만드는 그런 메가시티인 거고요.
자, 청주는요, 인구가 80만 이상 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이고요. 네. 충청의 맹주죠. 그 다음에 어디? 창원이요. 창원도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합쳐지면서 100만 이상의 도시잖아요. 네. 이걸 주목을 하시라고요. 인구가 100만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네, 실거주 수요자가 강하고 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말씀드린 부분 뭡니까? 바로 호구가 많다는 겁니다. 호구가 많으면요, 설령 내가 물리기 일보 직전이라 하더라도 던지고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높은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 이거 목이 타네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에서는요, 아무튼 투자 철학이 중요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대원칙, 싼 걸 산다. 두 번째, 그 싼 걸,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한다.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 철학은 분명해야 해요. 분명. 자, 제가 2022년에 제발 집을 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 드린 지는 벌써 1년입니다. 올해 제 말을 듣고 집을 사지 않으신 분들은요, 정말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올해 집을 산다면은 하반기 이후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종시의 박앤세일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실거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종시에 올해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지금 세종시에 전세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전세가가 아마 계속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왜요? 전세가 왜 올라갈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서울 수도권 대도시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대구처럼 막대한 입주 물량이 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전세가가 떨어지는 이유 두 번째 뭘까요? 금리가 높아진다. 왜? 금리가 높아지는데 전세 가격의 절대적인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도 금액대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높아지면요, 내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가 전세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월세로 가는 거죠. 월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월세의 전환이 많아지는 겁니다. 즉 전세에 대한 수요가 빠지기 때문에 월세의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전세의 수요가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지금 맥을 못 추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그러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절대적인, 네, 세종시의 절대적인 전세가가 너무나 낮았어요. 자, 35평 전세가 얼마예요? 이거예요. 자, 세종시의 대장. 자, 어디요? 세롬동 중에 새뜸마을이죠. 네, 세롬동. 여기에 전세가 얼마예요? 3억 2천이에요. 3억 2천. 자, 보세요. 지금 전세가가 2억 4천, 1억 7천원 시작했잖아요. 네, 전세가가. 이렇게 해서 전세가 결국은, 네, 2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전세가 2배 갔다고요. 네. 자, 아무튼 앞으로는요, 세종의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세종의 입주 물량이 없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아니, 월세 전환이 빠르다 해놓고 전세가 수요가 약해진다 해놓고 왜 전세가 올라가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은요, 절대적인 전세의 가격이 작다면요, 네, 그거는 금리가 올라도 월세 가격이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 전세가가 낮으면은 월세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다. 그냥 전세 주고 산다. 왜? 현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새뜸마을 4단지 캐슬 파밀리에 전세가가 2억 3천이에요. 2억 3천. 자,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업타운맨님께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겼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아시아예요. 네, 서프라이즈 아시아. 네. 비전님께서 어제 일찍 방송하시는 줄 몰랐어요. 어제 대한민국 경기가 있어가지고 좀 더 방송을 좀 일찍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10시부터 대한민국 경기를 봤습니다. 자, 우수님 반갑습니다. 이용님 반갑고요. 미준호님 반갑습니다. 옥동자맘님 반갑습니다. 순대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주식부자님 반갑습니다. 서무자님 반갑고요. 현주님께서 세종시 두진 리버빌 내년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건 알아요? 이거. 자, 현주님, 이거 저번에도 물어보시지 않았나요? 다른 분이 물어보셨나? 예? 이거 누가 물어보셨지? 예? 이거 누가 물어보셨죠? 아, 그리고 오늘 질문을 미리 준비해 오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세요. 예. 자,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작전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작전주예요. 세종시 금남면 용폴입니다. 리 단위. 리 단위에 있는 아파트 하나, 덩그러니 있는 아파트 하나. 자, 걸어서만 20분 걸려가지고 세종시의 해들마을 갈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분인 것 같아요, 한조님. 네. 근데, 이거, 저는요, 절대 매수하지 말라요. 왜 그럴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뭐 9,600, 인정, 오케이, 인정. 2019년 11월. 네. 세종시 이미 다 오르고 나서, 올랐습니다. 네. 1년 3개월 보유하다니까 2배가 넘게 뛰었죠. 네. 2배 뛰었어요. 9천이, 네. 얼마까지? 2억 5천까지 2배 넘게 뛰었네요. 네. 그러다가 지금 좀 빠졌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갭이 9,500인데 받아줄까요? 받아주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네.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건 사지 마세요. 이건 완전히 여러분 작전주입니다. 보세요. 거래량 터졌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쭉 빠집니다. 네. 쭉 빠지고 언제? 2020년 코로나 터지자마자 쫙 뜁니다.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죠? 거래 안 돼요. 네. 거래 안 돼요. 자, 거래 되겠습니까? 내가 싸게 내놔도 팔기가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자, 거래량 보세요. 14건, 와, 13건. 이렇게 하면서 호가 올리면서 쫙 올라가잖아요. 거래량 감소하면서. 네. 이때 물린 사람도 뭐예요? 이때 이거 뭐 4억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차라리 이런 거에 투자를 할 거면요. 네. 물론 이때 갭이 적긴 적었어요. 이때 들어간 사람도 위너겠죠. 네. 이때 들어간 사람도 위너고. 팔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 돈 가지고는요. 전 청주에 들어갑니다. 차라리. 왜? 청주가 차라리 좋은 입지가 있고 인구수도 충분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세종시가 아무리 좋은 지역 대도시라 하더라도 인구가 4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건요, 전망기 인구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일단 더 빠집니다. 네. 그리고 좋지가 않아요. 왜? 자, 갭이 일단 9천입니다. 갭 투자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님께서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시끄럽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시끄러워요. 이 고속도로인가요? 이 고속도로가 아니지 않을까요?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고속도로가. 그쵸, 이게 고속도로고, 이건 지방 국도인 것 같아요. 자,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자, 세종시 중흥 S클래스 에듀마크. 아이고, 2018년 8월에 지어졌고요. 이게 8억 3천, 8억 5천까지 갔다가, 아이고야, 많이 빠졌죠? 네. 거래량이 참 없어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갔고, 거래량 또 없이 올라갔고, 거래량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네. 자, 세종은 하여튼 간에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자, 오늘 이 방송 끝나면요, 호갱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알람 버튼 다 클릭을 해가지고 내가 세종시에 괜찮게 보는 아파트들 있죠? 자, 실거래가 알람 신청을 다 해놓으세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야지만 부동산이 습관처럼 돼가지고 내가 좀 더, 부동산에 대해서 실거래가 계속 받고, 호가 계속 보고, 이런 익숙한 아파트들, 이게 여기 있었구나, 맞다, 여기 있었지, 이런 생각들 하면서 점점 내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 하고, 사이클의 흐름에 대한 이해, 네, 그게 더 발달하게 되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어제가 청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이번에는요,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자, 수도권 가봅니다. 자, 수도권의, 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딜까요?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핫했던 지역. 자, 분당 말고. 분당 밑에 어디예요? 분당 밑에 천당이요? 천당 밑에 분당이죠. 네. 분당 밑에 천당 아닙니다. 자, 분당 밑에 어디요? 이급지. 자, 분당이 경기 남부권에서 1급지라면요. 이급지 어디? 바로 주식부장님께서 맞췄습니다. 어디요? 광교죠, 광교. 자, 광교가 왜 핫했습니까? 광교가 왜 핫했어요? 바로 신분당선이 있고, 네, 롯데 아울렛도 있고, 롯데 마트도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죠? 광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그리고 또 뭐, 네, 아주대가 있죠? 또 호수가 있죠, 호수를 품은 게 바로 광교라는 겁니다. 물론